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인들 가운데에서 강태공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장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장량은 아시죠?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유방이 나중에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공신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내가 천하를 얻고 항우가 천하를 잃은 원인을 분석해봐라. 그렇게 공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공신들이 나와가지고 유방의 장점, 단점, 항우의 장점, 단점 다 막 일일이 얘기를 합니다. 워낙 공신들하고는 유방하고는 같은 고향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합니다. 폐하는 오만방자하고 뭐 승질도 더럽고 개떡 같지만은 뭐 통은 크고 뭐 이런저런 분석을 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유방이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가 유방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방에서 끊임없이 물자가 끊어지지 않게 식량 보급로를 확보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행정 능력입니다. 행정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소화만 못하다. 천리박 군막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책략, 그죠? 예. 지략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장량만 못하다. 싸웠다 하면 승리하고 쳤다 하면 적의 성을 깨부시는 전투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한심만 못하다. 이 세 사람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다. 이 인재들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못하다를 3번 반복합니다. 유방이. 그래서 제가 붙인 별명이 삼불려라고 합니다. 세 사람만 못하다. 중국 인지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보다 뛰어난 인재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하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런 현대 중국의 인지학에도 나오는 캐치프레이즈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유방이 얘기했던 삼불려 같은 그런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들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왜? 경우의 수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온갖 선생님들이나 저나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 상황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역사가 제시한다는 거죠. 방법론을. 그래서 역사가 주는 큰 선물입니다. 다만 공부를 하실 때 2가지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질문과 답, 의문 품기 이런 거죠. 그리고 특히 역사 공부할 때 선생님들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 되면은 선생님한테 뭐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냥 외워. 그죠? 네. 2번째. 만약에 그때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보면 야 임마 역사에는 if란 막 가정이란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완전히 거꾸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의 가장 중요한 2 핵심은 why라고 하는 단어와 if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원인과 결과 과정을 놓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 장량은 귀족 출신입니다. 장량은 4대가 위에 조상,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가 한나라에서 전국시대 때 한나라라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입니다. 한나라에서 재상을 지낸 집안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귀족입니다. 4대가 재상을 지냈다 그러면 보통 집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귀족 중에서도 귀족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나라를 멸망시킨 진시황에 대한 원한이 엄청나게 사무쳐 있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행차한다라는 정보를 듣고는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장량이 젊은 날. 그래서 창의 역사라고 하는 킬러를 고용해가지고 방랑사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서 기다렸다가 진시황이 타고 있는 마차를 큰 철대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철대로 내리쳐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암살에 성공했어요.
박살을 내서 그 안에 탄 사람 다 죽였으니까. 근데 소리를 잘못 골랐어요. 진시황이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나가지고 행차할 때는 똑같은 수레를 여러 대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몇 호 차에 타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죠. 정량은 나름대로 몇 호 차에 탔을 것이라고 정보를 입수하고는 박살을 냈는데 잘못 고른 거야. 그렇게 해서 수배자 신분이 됩니다. 도망다니다가 강소성 한 지방에서 그 이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다가 노인 하나를 만납니다. 한 노인을 만나요. 노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신발을 이렇게 발로 툭 차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 그리고는 장량 보고는 어이 젊은이 다 신발 떨어졌는데 좀 주워다 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량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늙은이가 나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까 또 그게 다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을 내가 혼을 내죠. 그러다가 자기 도망자 신분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괜히 시비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주워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발을 쑥 내밀면서 신겨. 이왕 주워왔으니까 뭐 신겨줬죠. 그랬더니 유자가교다 라는 네 글자를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젊은 놈이 가르칠만 한데 요즘 식으로 하면 젊은 놈이 쓸만하네. 뭐 그러면서 장량에게 야, 너 내일 새벽 몇 시까지 저 나무 밑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량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이 보통 노인이 아닌 거라. 그래서 그 다음날 시간 맞춰가지고 그 나무 밑으로 가요. 갔더니 이미 노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 놈이 나보다 늦게 와? 내일 다시 와. 그 다음날 1시간 일찍 갔어요. 노인이 또 와 있어. 먼저. 또 늦게 와 임마? 내일 다시 와. 아예 안 가고 잤습니다. 장량이 그 나무 밑에서. 그랬더니 날도 안 샜는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야지 임마. 그러면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줍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게. 저 신비한 노인이 장량에게 가르칠 만한 놈이다, 쓸만한 놈이다 라고 하면서 저 책을 줍니다. 저게 태공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입니다.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장량은 저 책을 꼭 가는 데마다 들고 다니면서 책을 깊이 있게 팝니다.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공병법을 통해 가지고 장량이 유명한 지략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뼛속까지 기족에서 군사 전문가로, 그렇죠? 책략을 수립하는 군사 전문가로 탄생을 해 거듭나서 유방을 만나가지고 유방의 참모가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한 책만 딜딱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유명한 장량이 노인에게 신발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중국에 이렇게 유적들 이런 데 가시면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안 되면 사진이라도 찍으세요. 그 북경에 가면은 이화원이라고 있잖아요. 이화원 가면 장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백 미터 되는 복도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장랑에 이렇게 기둥 위에 보면은 비어있는 대들보 이쪽에 전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다 중국의 고사들입니다. 뭐 서육이라든지 뭐 금명매라든지 뭐 삼국지 이게 다. 이 그림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고사들이 나오니까 그냥 무심히 봐서 넘기시지 말고 사진만이라도 찍어 놓으시면 친절하게 사진을 저한테 보내셔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